2080년 아직시티. 오늘 새벽 1시 중앙 벙커에 위치한 시민동행연구소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연구소에 보관하던 인공강우 기술 자료와 픽서 생산시설이 모두 불탔습니다. 정부와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는 픽서 강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적어도 8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서 강우가 내릴 예정이던 아직시티 역시 당분간은 픽서가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바닷가에 누워있는 남성을 어느 노인이 데려갑니다. 남자는 낯선 방에서 눈을 뜨고 남자를 구해준 노인은 본인을 중고 상점을 운영하는 달씨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달씨는 남자가 사고 직후 해변가에 있었던 점을 말하며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이곳에서 지내며 달씨의 아들 밥 행세를 해달라고 합니다. 밥으로 살게 된 남자,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남자는 달씨의 말대로 달씨의 아들 밥으로 살기로 하고 달씨의 중고 상점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집 근처에서 시비 거는 백수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를 타면 바다폴리스로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매일 1인 시위 중인 최용기 교수가 있고 지하 1층 중고상점 달시스로 출근합니다. 달시스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가 있고 첫날 일하는 밥을 위해 달씨가 달시스로 옵니다. 달씨는 본인의 진짜 아들은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고 과피연이 계속 밥이 있나 확인하러 와서 남자가 밥의 대역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민 대화 데이터가 기록 안 되는 유일한 가게라서 시민들이 더 뻔뻔해진다며 신경 써서 일하라고 알려줍니다. 달씨는 중고상점 일이 처음인 밥을 위해 물건 감정하는 법, 매입하는 법, 판매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손님이 물건을 주면 물건에 따라 상태, 재질, 브랜드, 사인 목록 등을 감정 후 3분의 2 정도 금액에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한 물건을 외부 수리점에서 수리하기도 하고 낙서를 지우기도 하며 물건 금액을 더 높입니다. 그렇게 첫날 서툴지만 열심히 물건을 매입하고 장사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집에 TV가 고장났다며 달시스에서 함께 뉴스를 시청합니다.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 즉 과피연에서 시민동행연구소 화재 사고가 고의인지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고 최용기 교수가 과피연을 향해 과욕범죄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마지막으로 픽서 강우를 피할 수 있는 자유로운 벙커 입장권을 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밥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후 달씨가 밥에게 설명해 줍니다. 픽서는 감정과 욕구를 없애주는 약물. 픽시는 그런 픽서를 맞은 사람, 픽서를 맞지 않은 사람은 플루티. 과피어는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로 처음에는 탐욕스러운 행위에 대항하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명확한 규제 없이 시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이곳 아직시티는 유일하게 픽서 강우가 내리지 않아 플루티와 픽시가 함께하지만 과피어 내에서 픽서 강우를 내리려고 하고 시민들은 저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씨가 가고 중고상점 달시스로 들어오는 여성, 밥의 가짜 조카 조나리입니다. 가짜 조카는 꽤나 나쁜 성격을 가졌지만 달씨의 친손녀이기 때문에 밥은 나리에게 잘해주기로 하고 머그컵도 강매당합니다. 그렇게 첫날을 마무리하고 달씨가 달시스로 들어오더니 밥 대타를 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다음 주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고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일주일 만에 과피언에게 끌려가서 픽서를 맞고 픽시가 됩니다. 그 전에 가짜 신분증을 구하기로 하고 다음날 열심히 일하는데 또다시 가짜 조카 나리가 가게로 방문합니다. 오늘은 머그컵 말고 그녀가 그린 그림을 들고 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수작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밥은 그림을 칭찬하고 나리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림을 밥에게 주고 갑니다. 바로 대표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그림을 걸자마자 한눈에 봐도 화가 티를 팍팍 내는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 그는 예술작품을 찾지만 나리의 그림을 보고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림을 보여주겠다며 다음날 그림을 들고 오는데 박보코는 자기 그림에 자부심을 보이며 그림을 주고 갑니다. 구석탱이에 대충 진열해두고 신나는 퇴근길, 우산 금지라서 비를 맞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심각한 감기 환자가 늘었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과피현에서는 강경하게 우산 금지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뉴스가 끝나고 나리가 달시스로 들어오며 어제 준 그림 얘기를 하는데 휴가 어제 온 박보코가 나리 그림을 무시하며 본인 그림을 주고 갔다고 알려주고 나리는 잔뜩 심통난 채로 달시스를 나갑니다. 밥은 예전 달시스 오픈 당시 포스터를 매입하기도 하고 과피연인 안정관의 질문에도 잘 넘어가며 밥 대타를 잘 이어나갑니다. 오늘도 나리가 달시스로 놀러오고 나리는 박보코를 의식했는지 이전보다 신경쓴 화려한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박보코가 달시스로 들어오고 우쭐해하는 나리의 그림을 보며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림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나리는 본인이 불행한 이유를 말하지만 보코는 플로티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고
불행한 이유만 찾는다면 차라리 픽시가 되라고 합니다. 지금 플루티로서 특권을 생각하며 붓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나리는 생각이 많아진 듯 달시스를 나가고 밥은 박보코의 망작을 35바나에 판매합니다. 우리 나리 그림은 500바나인데. 그때 달시스로 들어온 과피언 공선. 아직 GT는 우산이 금지이기 때문에 우산을 달시스에서 사서 과피언에 넘기라고 합니다. 일단 순순히 말을 듣기로 합니다. 뉴스에서는 시민동행연구소 화재와 관련되어 실종자 연구원과 실험자에게 살해금을 걸어 찾으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아직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해 심란한 밥. 퇴근길, 우리 나리는 플루티기는 한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나리는 픽서 3번쯤 맞아도 픽시 안 될 듯. 이렇게 이번 주가 끝나고 그날 밤 꿈에서 깨어난 밥. 그날 아침 뉴스에서는 시민동행연구소 화재 현장 수습 중 픽서 강우 기술 파일을 찾았고 아직 시티에도 조만간 픽서 강우를 내리겠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월요일 출근한 밥. 달시스에 1인 시위로 유명한 최용기 교수가 방문합니다. 그는 시민동행연구소에 픽서 해독제를 개발한 사람이 있고 화재로 인해 전소됐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며 그곳에 방문하고 싶다고 과피언 회원증과 타임시네마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제하는 픽서 강우를 강제로 맡게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밥은 최용기 교수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 회장도 픽서 강우 반대 시위를 같이 하자며 밥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된 거 같이 참여하기로 하며 매일 밤 시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최용기 교수는 금요일까지 물건을 구해달라더니 매일 와서 밥을 달달 볶기 시작하고 밥은 서둘러 과피언 회원증과 타임시네마를 구해 최용기 교수에게 쥐어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1.5배 정도 남겨먹는 장사랄까? 그리고 밥은 장사를 하며 나이팅게일 양말을 매입하고 점점 중고 상점 일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때 달시스의 옆 가게 보석 상점 제인의 아들 원수가 달시스를 찾아오고 그런 원수와 대화도 하기 전 제인은 원수가 감정 완화 치료를 받아야 된다며 데려갑니다. 감정 과잉으로 판정받거나 과욕 범죄자로 판명되면 픽서를 맞아 픽시가 돼야 했으므로 제인은 이를 막기 위해 원수를 감정 완화 치료를 시키며 픽시가 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픽서 강우를 내릴 우려 때문인지 어수선한 한 주가 지나고 또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상인회의 시위 덕분인지 픽서 강우는 중단되었으나 더 많은 과욕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픽서 강우를 내리지 않는 대신 시민들이 과욕범죄자를 잡으라고 합니다. 과욕범죄자 신고 버튼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2번 신고당하면 과욕범죄자가 되어 픽서를 맞게 됩니다. 달시스로 과피연 메리가 오더니 과욕범죄자 신고 버튼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일하는데 어린 손님 애기가 오고 진짜 부모님은 픽서 강우를 맞고 감정을 잃어 집 나온 애기를 찾지 않았고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애기는 그대로 걷다가 이곳 아직시티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과 같이 사는데 그녀의 정체는 비밀이라며 수다를 떨다가 가게를 나갑니다. 어린아이라 마음 한켠이 신경 쓰이는데 달씨가 오더니 나리가 집세 안 받는 걸로 난리친다며 다다음 주까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나리, 너 좋게 봤는데. 집에 가는 길 나리와 보코는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며 즐기고 있고 집을 보러 간 밥은 부동산에서 제일 싸구려 집이 4,400바나, 그 다음이 18,500바나, 가장 고급 빌라는 55,500바나인 것을 확인하고 전 재산이 1,154바나였던 밥은 이제 진상들을 확실히 쳐내며 냉정한 장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 제인의 아들 원수가 달시스로 오고 그는 본인이 짐이 될 뿐이라며 픽시가 되고 싶다고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상인회장 한자가 들어와 원수는 달시스를 나가게 되지만 매장 밖에서 원수를 찾는 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600바나짜리 조각상을 2,500에 사서 4,500바나에 파는 이 구역의 고수가 된 밥은 과욕범죄자로 신고당해 픽시가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변호사를 돈으로 고용해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가게에 끈아풀 낙서가 있어도 90바나면 청소를 싹 해줍니다. 박보코와 데이트한다고 보이지 않던 나리가 오랜만에 그림을 들고 달시스로 방문합니다. 이전처럼 수작 그림이지만 이제는 감정을 듬뿍 담은 그림을 그리는 나리. 그리고 꼬마 손님 애기가 오더니 이전에 고양이를 찾아줘서 고맙다며 집에 있는 바이올린을 세배왔습니다. 어쩐지 주인이 바로 찾으러 올 것 같아 팔지 않고 있는데 과피연 공선이 달시스로 와서 바이올린은 본인 것이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음악가 공덕의 소녀딸로 바이올리니스트였으나 픽서 강우를 피해 아직시티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에게 진짜 밥이 맞냐고 질문하더니 달시스를 나갑니다. 비를 맞으며 퇴근하지만 신나는 금요일, 이번 주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연구소 꿈을 꾸는 밥. 이번 주 뉴스에서는 지난주 과욕범죄자 90명을 채우지 못해 이번 주도 채우지 못하면 픽서 강우가 내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열심히 신고하기로 하고 달시스로 출근했는데
최근 많은 비로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며 물건을 매입하는데 감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돈을 달라는 손님을 과욕범죄자로 신고하며 신나는 근무를 하는 밥. (2주) 만에 만나는 최용기 교수는 밝은 표정으로 밥에게 인사합니다. 다행히 연구소에서 픽서 해독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았고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민들의 대화가 저장되지 않는 달시스의 장소를 빌리고 싶다고 합니다. 내 가게도 아닌데 빌려줘도 되나 싶었지만 일단은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해독제의 이름을 묻는 휴에게 최용기 박사는 우산이 될 거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던 중 평소 뉴스에서 자주 보던 오세우 기자가 달시스를 방문합니다. 최근 공선에 대해 픽서 강우를 피해 다른 도시에서 도망친 시민이 아니냐는 의혹과 같이 사는 여자아이 또한 갑자기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오세우 기자가 나가고 가게 문을 닫기 전 최용기 교수가 가게를 빌려줘서 고맙다며 밥에게 인사합니다. 다음날 휴는 귀여운 모습으로 튜닝되어 있었고 발빠른 오세우 기자는 어제 취재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의 소식도 나왔는데 제인과 원수가 과욕범죄자로 신고당했고 원수가 픽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공선은 밥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고 길거리에는 과피연에게 빌고 있는 제인이 보였고 최용기 교수가 어서 해독제를 개발하길 바라며 퇴근합니다. 이제 가게는 고가의 물품이 많아져 중고 상점에서 물건을 빌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달시스로 놀러 오는데 공선을 못마땅해하는 과피연 회원이 들어오고 그런 그에게 애기는 공선을 미워하지 말라며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무리를 하는데 나리가 급하게 달시스로 오더니 보코를 찾습니다. 네 남친을 왜 여기서 찾는지. 그리고 나리가 난리치기 전에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도 연구소 꿈을 꾸고 조금 더 좋아진 집에서 눈을 뜬 밥. 이번 주는 과욕범죄자들 목표치를 채워서 픽서 강우가 내리지 않는다는 뉴스입니다. 달시스로 출근하자 이번 주도 새롭게 튜닝한 휴와 이제 픽시가 된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집 사고 돈이 없어서 가격을 속여 물건을 사자 달씨가 바로 와서 구박을 합니다. 속이지 않기로 합니다. 조용히 연구하겠다던 최용기 교수가 탭댄스라도 추면서 연구하는지 바다폴리스에서 실종된 최용기 교수가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고 유명세가 높아진 밥에게 동아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필적 동아리라며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하는데 2000바나를 부르자 27바나에 팔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 팔면 명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냥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사간 밥에게 집세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왜 이사 갔냐며 눈을 네모나게 뜨고 온 나리와 계속해서 공성과 애기에 대해 추궁하는 과피연. 일 좀 하게 다 나가쇼. 그리고 나리 남친 보코가 달시스로 방문하는데 보코는 픽서 강우를 피해 자유로운 벙커로 갈 거고 브로커를 통해 저렴하게 입장권을 구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찝찝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나리를 같이 벙커로 데려가겠다며 나리를 찾으러 보코는 나가버립니다. 장사나 해야지 하는데 오늘은 먼 날인지 제인도 달시스로 옵니다. 아들 원수 걱정으로 얼굴이 초췌해 보였는데 간만에 보는 제인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란이 고치니 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이제 걱정 없다고 합니다. 제인은 밥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지만 누가 봐도 사이비에 빠진 제인의 모습이었고 밥은 제안을 거절하고 여러 차례 제인이 달시스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인의 이런 모습에 지친 밥은 제인에게 제발 그만하라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제 장사 좀 하나 했더니 협박범 후드를 입고 협박범이 등장합니다. 그는 밥이 이곳에 오게 된 정황을 알고 있었으며 신분증 또한 위조임을 알고 밥에게 연구소 실종자가 아니냐고 합니다. 뜨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며 상점을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던 휴는 저 사람도 명확한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닌 심증일 뿐이니 실종자답지 않게 아주 못된 짓만 하며 일주일에 과욕범죄자들을 10명 넘게 신고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과욕범죄자를 신고하기 위해 의욕을 다지는데 달시와 나리가 달시스에 방문합니다. 나리는 보코가 브로커에게 입장권을 샀으니 함께 벙커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달시는 입장권을 거짓 판매하는 브로커가 있다며 보코가 당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나리는 보코를 찾아 뛰쳐나가고 손녀를 벙커에 데려가고 싶었던 달시 또한 뛰쳐나갑니다. 이번 주도 과욕범죄자를 열심히 잡자는 방송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양부 일구를 7,000바나에 빌려주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저번 주 자유로운 벙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방화범은 나리라고 합니다. 방화로 인해 벙커는 영구 폐쇄됩니다. 그리고 벙커 입장권을 속여 판 공정한 또한 잡히는데 그는 51,900바나를 편취했으나 30,000바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간만에 만난 최용기 교수는 이곳에서 계속 연구를 해도 되겠냐고 물으며 안 된다고 하면 자유로운 벙커에 픽시 해독제 우산을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답정너 같은 질문에 달시스에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허락하고 그런 밥에게 최용기 교수는 오늘 밤 중요한 장비를 들고 와야 돼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려달라고 합니다.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도와주기로 하며
거리에서 난리치는 밥과 떨어지는 명성. 유유. 그리고 휴의 말대로 이번 주는 14명의 과욕범죄자를 신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협박범은 밥이 마음 착한 연구원이 아닌 것 같다며 협박을 금방 포기하고 떠납니다. 우리 휴 배터리라도 바꿔줘야 할 듯. 개짱. 오늘도 동아리 사람이 와서 역사적인 물건을 구하고 고작 16바나에 구매해 갑니다. 휴야 소금 쳐라. 하지만 오늘은 동아리 회원이 이제는 경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참나 그거 얼마 번다고? 일단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는 저번 주의 목표치보다 과욕범죄자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 110명으로 목표치를 높였다는 멍멍이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동아리 회원 말대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즉시 새옷과 새머리로 단장한 밥. 그런 밥에게 손님이 들어오더니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밥만 불을 쌓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갑니다. 억울하면 너도 장사해 팍쉬. 벙커 화재 이후 벙커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지인들이 물건을 훔쳐 중고 상점에 파는 경우가 있어서 걸러내며 물건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벙커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보코가 무사히 도망쳐 달시스로 왔고 벙커 입장권 브로커는 안정관이었고 나리와 보코를 속이고 모두를 힘들게 한 안정관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나갑니다. 최용기 교수 또한 달시스에 방문하는데 연구를 무사히 마치고 픽시를 플로티로 바꿔주는 해독제 우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에게 고맙다며 해독제를 줍니다. 며칠 뒤 방화범이 된 나리는 픽서를 맞고 픽시가 되었습니다. 나리 때문인지 헬쓱해진 달씨가 달시스로 오고 그런 달씨를 보던 밥과 휴는 달씨와 나리를 위해 해독제 우산을 전해줍니다. 달씨는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은 나리를 위해 우산을 들고 나리를 고치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해독제도 생겼겠다. 마음 편해진 밥은 이제 재산을 털어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산의 구매와 판매가 허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해 감기에 걸려도 강경하게 우산 금지였던 과피연이 마음을 바꾼 것이 의아한 밥. 출근을 하니 달시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달시스로 들어가자 휴가 지난밤 도둑이 들었고 도둑의 정체가 안정관이며 휴가 앵앵 울어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본 최용기 교수는 갑자기 우산을 허용해준 과피연을 의심하며 그들의 계략을 알아내기 위해 본부에 잠입하겠다며 본인을 과피연에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유유 교수님, 즉시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이는 아직도 사이비를 믿으며 최용기 교수가 잡혀가야
세라가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겸사겸사 같이 신고해줍니다.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이번 주는 안개가 매우 심했습니다. 길거리가 뿌옇게 될 정도로 안개가 심하고 달시스에는 멍 때리는 손님들이 늘어납니다. 의아한 밥 앞에 해독제를 맞고 플로티가 된 나리가 보코를 찾으러 옵니다. 이곳에 없다고 하자 보코를 찾으러 나리는 나가고 안정관과 과피연이 달시스에 방문합니다. 달시스를 털었던 도둑 안정관을 과피연이 데려와 어떤 처벌을 원하냐고 합니다. 기억을 잃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안정관이지만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했던 안정관을 용서할 수 없었던 밥은 과피연에게 처벌을 부탁합니다. 그런 안정관을 본 박보코는 달시스로 들어오더니 나리를 본다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안정관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보코에게 나리가 돌아왔음을 알려주자 보코는 복수보다 여친 나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렇게 나리는 보코와 함께 사랑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간만에 보는 전 과피연 회원이었던 공선은 애기와 함께 전 남편이 있는 외국으로 떠난다며 밥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는 최용기 교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주 아직시티는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는 픽서 강우를 안개화한 것으로 시민들을 강제로 픽시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용기 교수의 픽서 애독제 우산으로 아직시티 주민들은 픽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뛰쳐나와 다같이 해독제 우산을 맞고 광장으로 가자 플로티로 돌아온 원수와 그런 원수를 안아주는 제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뉴스에서는 최용기 교수가 과피연 본부에 침입해서 픽서 해독제를 통해 픽서 강우를 내리지 못하게 했지만 본인은 우산을 맞지 못해 픽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최용기 교수를 위해 시민들이 빗물 모으기 운동을 통해 최용기 교수를 다시 플루티로 바꾸려 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티란용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우산금지입니다. 푸츠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였고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로 주인공이 전당포를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엔딩이 바뀝니다. 등장인물들의 재미있는 입담과 전당포 게임 그리고 스토리가 어우러져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